과장님, 네. 제가 네. 그 디스커버리 5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네. 겁나 좋죠. 아 근데 그 네. 장고장은요? 장고장 분명 옛날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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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랜드로버죠. 사실 제가 세단을 좋아했다면 이 브랜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장재원 과장은 SUV만 줄곧 좋아하고 줄곧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UV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 영국에서 온 브랜드죠.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를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진화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완벽에 가까운 차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랜드로버입니다. 일단은 전면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본넷의 차종의 명칭이 레터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웅장하게 검정색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빨리빨리 열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전부 다 뚫려 있지 않다는 것, 물론 뭐 그들의 어느 정도의 의도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블랙 유광으로 처리된 마치 하이글로시의 재질이 곳곳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롬이 많이 들어간 게 더 럭셔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블랙 이렇게 하이글로시가 되는 거는 훨씬 더 영스럽고 훨씬 더 젊은 이미지를 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비상 깜빡이를 잠깐 제가 이렇게 켜고 왔는데 아우디의 턴 시그널이죠. 일반적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매트리스 라이트처럼 또로록 또로록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점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턴 시그널 방식을 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훨씬 더 무드 있는 약간 그런 웅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장과장은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 굉장히 큰데 사실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보다는 측면이 훨씬 더 매력이라고 보는데요. 측면 가보시죠.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큰 차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뭔가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더 좋아하는 제 성향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 보는데요.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의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륜 마찬가지로 후륜 두 사이즈의 스펙 모두 275, 45, 21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모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조금 더 경제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장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휠하우스가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에어서스로 달려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상고 혹은 뭐 이런 서스를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 모드로 맞춰놨는데, 그렇다 보니 에어서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조금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고요. 만약에 오프로드 모드로 바꿔 놓으시게 되면은 서스가 다시 올라가서 자갈이나 뭐 돌멩이 같은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 색상이 흰색인데 사이드미러는 검정색이죠. 동일 색상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스럽게 보여진다는 것도 사실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승하차 모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고 내리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어린 자녀분들이 만약에 탑승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좀 달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장재원 과장이 생각하는 아쉬운 단점 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보면은 바로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이죠. 확실히 리얼 SUV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는 굉장히 박스졌었어요. 굉장히 각이 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장 과장은 사실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짝 라운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제 성향과는 다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량은 P360 R 스포츠, 즉 가솔린 모델인데 나름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높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급의 배지가 너무 작지 않나요? 좀 이런 거 여기다 이만하게 좀 써주면 좋은데 이거 디스커버리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띄고 이거 이만하게, 이거는 장과장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이고요. 후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넘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후면으로 왔는데 확실히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쵸? 뭐 어떠한 브랜드든지 간에 디스커버리라는 레터링 당연히 있고요. P360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개미 똥구멍만하게 조그만하게 있네요. 어찌됐든 라이트 같은 경우를 잠시 얘기를 드리면은 마치 로보캅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전면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턴 시그널이 되어 있으면서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밝은 스타일의 LED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도 내 차가 보내는 시그널을 뒷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대각선에 있는 차량도 함께 시그널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외형보다는 실내의 트렁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보시면은 기본적인 트렁크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뭐 팔 한 뼘, 한 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원래 트렁크 사이즈는 분명 좁다는 거는 확실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드 또한 마찬가지로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바로 물건이 쏟아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가 있는데, 이런 가드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릴 수도 있는데요. 잠깐 버튼을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가드를 내릴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장 과장과 지금 전재호 대리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합쳐서 몸무게가 150kg가 넘어갔는데 같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올리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트를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은 간편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당겨주면 올라오는데 굉장히 넓지 않나요? 확실히 엄청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손꼽힐 만하게 생각을 될 정도로 수납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사이즈가 높은데, 여기에 있는 이제 자동 버튼이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동 버튼 한 가지는 트렁크 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상고를 올리고 내리고 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버튼은 2열의 시트를 전자식으로 눕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버튼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자, 실내 과연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개선점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는 거를 딱 타자마자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랜드로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창문 열기 버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어 상단 부분에 위치했는데, 사실 랜드로버 오너분들은 운전을 이렇게 팔걸이를 하시고 운전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손 거치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면서 운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콘솔 박스 위에 이렇게 얹고 했는데, 굳이 이거는 필요했나라는 게 장재원 과장이 느끼는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안에 지도 기능을 볼 수 있는, 길찾기 기능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면은 굉장히 단촐해졌습니다. 많은 버튼들이 원래는 있었지만 이런 버튼들이 이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로 모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래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는
기어봉이 보통은 이제 기어봉 형식이 아니라 조그 셔틀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기어봉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이런 기어봉은 조금 더 크게 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싶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보실까요 한번? 사실 랜드로버에서 장고장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쓰여진 디스플레이는 바로 우리나라 국가에 LG 판넬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실 디스플레이만큼은 LG 판넬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고장이 이제는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수입차 내비게이션 굉장히 안 좋죠.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길을 좀 이상하게 알려주던가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길 찾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단초롭게 잘 되어 있지만 곳곳에 수납 공간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는 우리가 원래 아는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제일 놀라운 점은 바로 콘솔 박스를 열었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팔꿈치까지가 그냥 들어가는 깊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엄청나게 넓다. 그래서 수입차가 더 이상 뭐 내비 안 되거나 아니면은 수납 공간이 적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디스커버리 차량은 이제 그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열은 어떤지 넘어가서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큰 박스카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 그리고 뭐 레그룸 그 어느 곳에서도 부족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썬루프도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긴 하지만 듀얼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거 썬블라인드 이거 얼마 한다고 솔직히 조금이라도 해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느끼는 게 장지원 과장의 약간의 아쉬움이고요. 그 다음에 4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뒷 공간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점이 또 한 가지 있다면은 등받이 시트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전동식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는 것은 굳이 제가 언급을 하거나 뭐 칭찬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 한번 최종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차량 알아봤습니다. 장재원 과장인 저한테 있어서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었던 차량인데 이거를 이제서 이렇게 보다니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이 차량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랜드로버 상황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가 끊겨서 차도 없을 뿐더러 할인도 같이 묶여있게 되었지만 장재원 과장은 리스와 렌트로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건과 빠른 출고를 언제든지 약속드리고 있는데요.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같이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토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